반갑습니다. 이상훈입니다. 이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제가 이제 미국을 딱 갔을 때는 이번에 12월에 갔을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아직 취임하진 않았지만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있은 다음에 미국을 처음 들어간 거예요. 제가 계속 오바마 시대 미국을 다니다가 이번에 갔는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유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비자를 신청하거나 어쨌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프로세싱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미 그 절차가 70~80% 된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민 신청 절차가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펜딩된 상태예요. 아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대통령은 한 나라의 최고 리더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리더이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였죠? 금리입니다, 금리. 여러분들 한국에서 1억 예금해두면 얼마 못 받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지금 금리가 요동을 쳐요. 지금 미국은 내년에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왜 올라가요? 한국은 그냥 과감하게 내리면 되잖아. 왜 그럴까요? 미국 금리가 높으면 이제 세계적인 투자 자금들이 금리가 높은 데다 투자하면 유리하지 않아요? 미국 금리는 높고 한국 금리가 낮으면 한국에 있는 투자돼 있는 돈들이 빠져서 어디로 갈까요? 미국으로 가요. 예, 그래서 무슨 세포막 삼투압 원리도 아니고 그래서 금리 차가 나면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한국은 미국 중앙 힘 센 곳에서 중앙은행 금리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서 한국 금리도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집값이 오를 때 한국 집값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금리가 만약에 그 세 차례 오르는 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한국 경제는 환자로 얘기하면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지금 장기 입원 치료 상태에 있는 이 환자한테 지금 링겔까지 뺏는 꼴의 형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아메이는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어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아는 후배가 저희 학교 1년 후배예요. 1년 후배인데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똑똑한 친구인데 고향이 경남 남해입니다. 10년 전에 귀향을 했어요. 농사 짓는다고. 그래서 가끔 연락이 와요. 뭐 이렇게 팔 수 없는 그런 키위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좀 사달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사고 하는데, 그 지역에 학교가 곧 폐교된대요. 왜? 그 남의 그 자기 고향에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없겠죠. 학교가 최소 다닐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미래 가장 불안한 직업이 뭘까? 교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교사들 다들 선호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신부로서의 직업 1위가, 그죠? 뭐 5위가 뭐 성격 안 좋은 초등학교 교사. 4위가 뭐 약간 좀 아닌 교사. 그렇게 해서 계속 앞에 형용사만 바뀌고 다 초등학교 교사라는 썰이 있어요. 왜? 안정적이니까. 근데 출산율이 이런 상태로 가기 시작을 하면 학교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데 교사 수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하면 어때요? 막 매일매일 막 어머님 아버님도 격려해주고 야 내가 오늘 또 한 30명 연결시켜줄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저희 어머님도 87세인 저희 어머님도 요새도 물어봅니다. 왜 그 아메이는 이상하다. 왜 상속을 자식한테만 하냐. 부모한테도 좀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한국 아메이 본사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막 진짜 그렇게 얘기하세요. 요새 계속 물어보다 얼마 버냐고. 미국 가면 가서 얼마 벌어오냐고 계속 저한테 굉장히 제가 아니고 제 그 수입에 관심이 많으세요. 한국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20대 미만입니다. 그런 나라는 어떠냐면 굉장히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많으니까 굉장히 액티브하겠죠. 그죠? 인구 구조를 굳이 이렇게 프레임으로 만들면 피라미드. 가장 안정적인 애들이 많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저희 어릴 때도 보면 저희 집은 저하고 58년 개띠 전설의 개띠인 우리 누나하고 둘이었어요. 제가 63년이고. 그럼 옛날에
다들 그랬어. 저희 때 아이가 2명 있으면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하나 죽었나 보다. 요새는 애 혹시 유치원에 좀 늦게 오면 경찰에 뭐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없어져도 그냥 저녁 때 숫자만 맞으면 됐어요. 그냥 어디 뭐 갔다 오겠지 뭐 이제 그렇게 하지. 그리고 뭐 되게 민주적이었잖아요. 그 집에 애가 5인데 막내가 제일 공부를 잘하면 첫째 둘째가 대학 안 가고 취업해서 막내 이렇게 그 엘리트로 키우고 그 엘리트가 나중에 막 첫째 둘째 셋째 괴롭히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 그랬어요. 막 복수의 칼을 갈고 막 그런.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이런 거죠. 일단은 산업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산업화. 산업화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릴 때 저도 이제 대구 출신이거든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까지 대구에서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저희 때 저희 집이 어디였냐면 수성교를 넘어오면 좌측은 대봉동이고 그 우측은 삼덕동이에요. 제가 이제 삼덕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건너자마자 그 대로변에 저희 집이 대구 약국이라고 약국을 했어요. 저희 집이. 근데 이제 그 약국은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림 방이 하나 있고 저희 진짜 집은 수성못 그 유원지 거기에 이제 상동이라는데 거기 이제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제 초등학교 때는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왜냐면 화장실이 밖에 있잖아. 그럼 막 그때 뭐 안에서 빨간 손이 나온다, 파란 손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근데 저희 집도 되게 큰 집이었어요. 되게 큰 집이었는데도 화장실은 밖에 있었어. 어쨌든 외갓집이 포항인데 그때 제 초등학교 때 그때 외할아버지네 집이 다 허물고 양옥이라는 걸 지은 거예요. 양옥. 그때 정말 갔는데 그 양변기 지금 너무나 당연한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산업화는 공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업자본주의가 진행이 되면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집을 사두면 올라가고 뭐 그리고 어때요? 기업들이 계속 생산시설을 확충하니까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돈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금리가 옛날에는 14%, 15% 그랬어요. 14%, 15%. 근데 그것도 성에 안 차서 다들 개를 냈습니다. 개라는 게 있어요. 개. 여기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젊은가 보다. 저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어쨌든 뭐 그런 거 하고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그때는 좋은 대학 가면 20, 30년은 보장되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잘 한번 보세요. 제가 27살에 결혼을 했다고요. 근데 저희 때 한 30 정도가 돼도 결혼을 못하면 신체에 무슨 이상이 있나 아니면 30 정도 됐는데 아가씨가 결혼을 못하면 성격에 문제가 있나. 요새 30에 결혼하면 엄청 빨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보면 지금 저희 아들이 25, 우리 딸이 20살이에요. 근데 보면 우리 아들이 요새 얼마 전에는 우리 아들은 뭐 하냐면 퍼스널 트레이너. 피트니스 퍼스널 트레이너인데 제가 이제 제 꿈이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되면 아들과 함께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인생을 논하는 게 제 드림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20이 딱 되니까 술을 안 먹어요. 이 몸 만드는 애들은 술 같은 거는 먹진 않은 거니까 앞에서 이렇게 아빠랑 같이 있어주게 먹으래. 우리 아들 나 쳐다보거든. 먹으면 알코올 중독 갖고 좀 이상하더라고 집에서. 그래서 이제 안 먹는데 우리 아들만 해도 아빠 나 뮤지컬 보러 가 그러면서 누구랑 가? 그럼 혼자 간대요. 요새 왜 혼밥 쪽, 혼술 쪽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그게 드라마 주제가 되기도 하고. 벌써 요새 아이들은 저희들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사랑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 패턴이 우리가 그때 생각했던 이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좀 늙어가고 있다. 근데 거꾸로 이게 아메한테는 기회입니다. 87세인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자꾸 강의 같은 데 가서 내 얘기하지 마라. 저작권료도 안 줄 거면서 왜 자꾸 나를 팔아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사실이니까 저는 87세신데도 얼마 전에 약간 폐렴이 있으셨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 보통 87세 폐렴 정도가 있으시면 이제 임종을 준비하면서 병원은 가서 뭐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네가 버릇이 나빠질까 봐 그동안 얘기 안 한 용인에 땅 100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뭐 땅은 무조건 없는 데다가 난리가 나세요.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병원에 가면 이제 저희가 의사들 진단할 때 이제 보호자가 따라 들어가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럼 이제 그 의사가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약사시니까 의사를 가리켜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사가 처음엔 웃으시다가
또 뭘 처방해달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딱 하고 저한테 이렇게 눈짓을 해요. 모시고 나가라고 그래서 엄마 빨리 나가자. 이제 나오는데 과연 고령화가 되면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할까요? 아니면 남은 여생을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네, 맞아요. 아메이가 좋은 거는요. 그런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컨텐츠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번에 가니까 미국 아메이에서 이제 새로 나올 신제품 엑스포를 해요. 그 엑스포 하는 곳이 여기에 한 10배 정도 됩니다. 크죠? 예, 여기서 이제 각종 이제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들이 하는데 7월에 비타민 B가 새로 출시되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B 플러스로 나오죠. 이제 출시되는데 물론 한국도 이 새로운 비타민 B가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출시가 되겠죠. 기존에 미국의 비타민 B는 7종류였습니다. 7가지 비타민 B. 뭐 B1, B2, 뭐 B6. 근데 이번에 하나가 추가돼요. 비오틴이라고 B7입니다. 그래서 8가지 비타민이고요. 2가지는 비타민 B가 수용성이에요, 지용성이에요? 예. 그래서 들어가면 그 몸이 필요로 하는 걸 흡수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배설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럼 아깝잖아. 배출이 되면. 그리고 오늘 내가 비타민 B,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요? 몸의 신체 기능을 체크하는 거에 있어서 오늘 지금 현재 비타민 B가 얼마 필요합니다. 그만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몸에 비타민 B가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데 안 필요할 때 들어가면 굉장히 조금만 소량으로 하고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많이 필요할 때 조금 넣으면 소용이 없고 그죠? 더 많이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8가지 비타민 B가 들어가 있는데 2가지는 그냥 수용성으로 그 안에서 딱 필요한 만큼 하라고 그냥 이렇게 배출이 되고 나머지 6가지 비타민 B가 되게 중요해요. 뉴트라이트의 최고 과학으로 8 hours time release라 그래서 들어가면 8시간 동안 몸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8시간 동안 몸 안에 있으면서 몸이 부를 때 내가 계속 써주는 겁니다. 최적화되는 거예요. 이번 뉴트라이트 주제 중에 하나가 퍼티그였어요. 현대인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죠? 피로죠, 피로. 항상 필요하니까 그래서 비타민 B를 B 컴플렉스를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내년 7월에 출시가 돼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훨씬 헤파 필터 능력을 강화를 하고 디자인도 훨씬 더 이렇게 볼륨감 있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이제 출시 예정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메이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메이는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내가 왜냐하면 제가 1998년도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 저는 외국계 이제 증권사의 차장으로 있었어요. 차장으로 있었고 부장님이 저한테 아메이를 소개했어요. 제가 차장이고 부장이고 그러니까 부장이 차장한테 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인사고과자니까. 예. 근데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그 부장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여기 저랑 같이 이제 동양 대구고 경북고 출신의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의 대우경정고 출신의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이 카리스마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한테 쭈삣쭈삣 하더라고. 이 차장 계속해서 나한테 돈을 꿀라 그러나? 이분이 나한테 돈을 꿀 일이 없을 뿐인데. 그래서 뭐 같이 이제 골프 치러 가면 때는 2인이 이제 2사람이 타는 거. 요새는 골프장이 이제 5인이 타서 그 캐디가 직접 운전하고 이제 라운딩하는 4명이 이제 타는 게 요새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2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운전하고 옆에 타고 이제 그렇게 2인 카트였어요. 이 차장 나랑 같이 타자고 계속 그러면서 그 골프장에서 저한테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이 차장 내가 요새 있잖아. 인생에 변화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으시겠어요.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 일을 알게 된부터는 막 너무 행복감에 젖어 있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내가 무슨 단전호흡 같은 거를 하시는 줄 알아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하면서 이제 드디어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이 차장 화요일 날 시간 되냐고 저녁 때.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쩐지 좀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저녁 때 저녁 약속이 있다고 형님이랑 제가 그래서 그래? 그때 저희 부장님의 김 부장님의 그 멘트가 저한테 이렇게 딱 저를 이렇게 떵 때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괜찮아 매주 화요일마다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럼 뭐지 싶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사업 설명 듣습니다. 뭐 이런 쾌적한 곳도 아니고 그냥 강남의 지하에 한 15평 정도 되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빼곡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뭔지도 모르니까. 그때는 이렇게 초청을 하면 아메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초청을 해요. 하면 뭐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도 그 시스템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죠? 이제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들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유통의 변화를 얘기하고, 현실 점검을 얘기하고, 직장인의 한계를 얘기하고, 인쇄소득을 얘기하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는데도 돈을 버는 걸 아느냐. 몰랐어요. 그리고 유명한 소설가들은 인쇄소득을 버는데 아메이는 생필품으로 그걸 번다. 치약 뒤에 꿈이 숨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뒤에 뭐가 있다고? 감사합니다. 사업 설명 듣는 그날도 하루에 수백억을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펀드로 운용을 하니까 돈이 솔직히 뭐 1억, 2억은 돈처럼 내 돈도 아닌 주제에 그냥 그 명품 가게에 직원으로 있으면 막 그 자기가 명품 그 주인처럼 느껴지듯이 내 돈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뭐 5,000원 치약이 5,000원인데 이게 뭐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번다고 그래가지고 버는 건 잘 모르겠고 아 되게 좋은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딱 근데 이런 느낌 있죠. 저랑 스폰서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막 우주의 기운을 모으면 이렇게 막 뭔가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어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 스폰서가 앞을 보고 있는데 저도 보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앞을 보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나도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이 계속 이게 내가 뜨거운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사업 설명에 누굴 데리고 오면 좀 약간 얘가 어떨까 지금 반응이. 근데 이렇게 보기는 내가 싸 보이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가 봐요. 우주의 기운을 모으면. 했는데 이게 옆으로 해서 계속 나도 이쪽을 보긴 그런데 나도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 거죠. 기적처럼. 만화에 나오는 일이에요. 진짜로. 계속 그분은 이제 눈치를 보고 끝났는데도 계속 나한테 어땠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막 맞선 보고 나서 상대방 얘기해서 제가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막 뗄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보다 2주 먼저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대단한 게 그 2주 사이에 뭐 한 몇 명을 데리고 오셨나 봐. 그럼 나보고 이런 반응은 처음이라는 거야. 그러더니만 어쨌든 아메이가 그 당시엔 진짜로 그랬어요. 이미 97년도에 세제 파동이 있고 그래서 아메이가 이제 91년에 들어와서 어쨌든 제품 수도 많지가 않고 어쨌든 이게 잘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고정관념 때문에 그 아주 그런 악조건이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처음에 그런 이제 미팅에 와서 가이드라인 주는 게 뭐냐면 절대로 전화로 초청하지 마라. 전화는 약속만 잡아라. 전화해서 아메이 얘기가 나오도록 절대로 하지 마라. 이게 그때 가이드라인이었어요. 항상 전화 알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 네, 이거 계속 외우고 다녔어요, 저희가 아침에는 새벽에 딱 일어나서 호텔에서 조찬 모임 하고요. 펀드 매니저들 다 억대 연봉 적이니까. 그래서 다 페라가모 구두에 얼마니, 조지 얼마니, 하우머치 그 양복 다 입고 에르메스 넥타이 딱 메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딱 이렇게 하고 아침에 이렇게 막 뉴욕 증시 뭐 유럽 환율 이런 거 멋있게 딱 하고 저녁 6시만 되면 전화 네 조심하겠습니다.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덴티티가 아침과 저녁이 완전 다른 거죠. 근데 그때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혹시 전화로 계속 그게 뭔데? 하고 물어볼 때 가이드라인도 있었어요. 너는 피카소의 그림을 전화로 설명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히더라고. 그래서 제 대학 후배한테도 제 가이드라인을 줬죠. 근데 걔가 이제 하루 울면서 나한테 왔어. 형, 들켰어. 전화로 얘기했어? 피카소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얘기했대. 그게 뭔데? 그래서 너는 피카소의 그림을 전화로 설명할 수 있니? 하니까 한 3초 정도의 침묵이 흐르더니만 그거 아메이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한번 다녀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여러분들 뭐 하면 그런 전화해요? 피카소의 그림은 전화로 설명할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8년 전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이 이제 이미 한국에서도 1조의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아메이 사업이 바뀌는 거죠. 과거의 아메이 사업은 쫓고 쫓기는 추격전. 그죠? 전화하면 안 받아. 그래서 옆 사람 전화하면 받아. 그래서 뭘 받아요? 상처 받아. 그러니까 그 요새 또 카톡 있잖아요. 카톡. 일이 끝까지 안 지워져, 일이. 근데 상대방은 그걸 보면 안 되니까 일을 안 지우고 보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카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는 받아요.
이제 그 번호가, 그 노란 번호가 있으면. 근데 어쨌든 지금의 아메이 사업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제품 라인과 컨텐츠가 풍부해지고 있고, 그리고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리더들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잘해서 성장하는 일도 있는데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내가 성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난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다 무너지는 거? 지금 시스템이 그래요. 지금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소위 대기업 중심의 효용 중심의 성장 중심의 이익만 낼 수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그런 방식의 이제 사회 문화는 이제 이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죠? 만약에 재작년에 제가 실은 저희 공개 강의에서는 제가 너무 민감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저희 강의장 안에서는 뭐 제가 완전히 막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투자 쪽 출신이잖아요.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인수합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인수합병은 뭐냐면 서로 다른 회사가 같이 동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2년 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이건 정말 이건 범죄 행위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보다 훨씬 좋은 회사였어요. 훨씬 좋은 회사. 훨씬 좋은 회사인데 삼성에서 어쨌든 요번에 그 오뚜기라는 회사 아세요? 오뚜기라는 회사가 이제 아들한테 지분을 물려받았어요. 상속. 왜냐하면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속세 얼마 내는지 아세요? 1,500억 냅니다. 1,500 다 내놓고 상속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은 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한 20몇 억만 얼마 내지 않고 계속 그런 과정에 그 정점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쨌든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워낙 성장해서 주가가 너무 크니까 주가가 너무 비싸고 하니까 어쨌든 그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걸 합병을 하려고 보니까 대주주들이 반대할 것 같거든. 그렇죠? 왜? 말은 삼성물산이 만약에 가치가 3이고 제일모직이 가치가 1이면 합병 비율을 어떻게 해야 돼요? 3대1로 하는 게 맞죠. 근데 거꾸로 한 거예요. 이 회사가 훨씬 좋은데 이 회사를 훨씬 낮추고 수주도 받지 않고 이 회사를 부풀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외국의 투자자가 소송을 걸고 했는데 근데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국민연금입니다. 우리들 돈을 가지고. 그 국민연금의 최고 책임자 내부 그것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주주들이 손을 들어줘야 돼요. 합병에. 국민연금이 키예요. 근데 국민연금이 어떻게 손을 들어줬어요? 합병 찬성에 손을 들어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제 구속됐어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덮고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덮고. 왜? 정보가 비대칭이고 불균형하니까. 요새는 어떻게 돼요?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대한항공으로 들어오는 기내에서 누가 난동 폈죠? 다 찍어요. 침 캡 뱉는 거 찍으니까 그 침 맞는 그분이 자, 침 한 번, 침 두 번, 지금 저 때리고 있어요. 그거 다 찍어요.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돼요? 또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어요. 자, 정보가 투명한 세상에서는 옛날처럼 그렇게 백으로, 편법으로 그런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멋진 거 아니에요? 그게 멋진 거예요. 누군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아메리카 얼마나 멋져요. 제 아무리 대통령 아니라 누가 와도 어디서부터? 3%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3%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성장 사회, 제로성장 사회에서 아메이 사업의 가치가 훨씬 빛을 발휘하는 겁니다. 훨씬 빛나는 사업이에요. 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새 투지폰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돋보이죠. 투지폰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특이한 거잖아. 투지폰은 놔두면 가격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희소 가치가 있어서.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1990년대 초반에는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왜 핸드폰이 필요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핸드폰 이동통신회사가 한국이동통신이라는 회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지금의 SK텔레콤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다 핸드폰을 갖고 있죠. 똑같아요. 건강? 밥만 먹으면 밥이 보약이다? 그건 과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농축식품 형태를 나의 건강을 위해서 지출하고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청와대에 들어간 각종 약물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다시 한번 우리 건강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곡주사, 마늘주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건강 엄청 신경 쓰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실은 미국 뉴트라이트 본사 가보신 분, 그 뉴트라이트 본사 투어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 예. 저는 요번에 저희 파트너 데리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서 국제사업을 시작했을 때 2002년, 2003년 이럴 때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가 2002년에 2007년에 처음으로 Q12 플래티넘이 돼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이제 어치벌 리더십 세미나를 갑니다. 파트너. 얼마나 제가 신났겠어요. 그쵸? 미국에서 또 핀을 성취해서 또 리더십을 가니까. 근데 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약간 고추장도 끓여야 되는데, 정말 다 콜드 푸드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시안들이, 특히 한국인들이 미국 아메리카 성장하면서, 그로부터 한 5년, 6년 뒤에 미국 어치벌 세미나를 가면, 고추장도 있고, 된장도 있고, 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통역이, 책자도 이제 미국에서 한국어로 다 나옵니다. 모든 게 한국어로 돼요. 이메일도 한국어로 줘요. 거기 language reference라는 게 있어요. English, Spanish, 러시안, 중국어, 한국어. 당당히 미국에서 제피니스는 없어요. 희한하죠. 한국이 그만큼 북미 지역에서 한국 네트워크가 커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서 이 건강이 어마어마한 화두입니다. 왜 건강이 어마어마한 화두일까요? 하나예요. 그럼 뭐냐면 한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었죠.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도 의료보험료를 되게 많이 내거든요. 무지 많이 내는데 잘 안 가죠, 병원을. 그쵸?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게 해서 좀 아프고 소득이 낮은 자들한테 다 이렇게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지인이나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서 미국에서 이민 가신 분들 오랜만에 한국 나오면 뭐부터 하죠? 하고 스케일링 하고 내시경 검사 받고 다 하죠. 왜냐면 미국에서 그게 너무너무 비싸니까. 정말 너무너무 비싸요. 제가 미국에서 놀다가 너무 이빨이 아파서 옛날에 크라운 한 개 빠진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다행히 이제 미국엔 저희 뭐가 있어요? 어딜 가나? ABO 네트워크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치과에 갔죠.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진짜 실비로 해주겠는데 크라운을 씌우는 것 자체가 2,000불이래요. 240만 원. 자기가 해줄 수 없으니까 크라운을 떠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세팅해서 그냥 한국에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런 게 비싸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는요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 탄산음료 밴딩 머신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딱 가면요 마트에 가면 이렇게 농약 뿌린 포도로 만든 와인, 유기농으로 만든 와인이 따로 돼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그냥 그걸 보고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투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올가링은 당연히 비쌉니다. 당연히 비싸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 사회는 그렇게 안 돼요. 한국은 지금 GMO 표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맞아요, 안 돼요. 그러면 이 먹거리에 대한 이 시장, 먹거리에 대한 이런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스마트한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욕구 같은 것들이 과거와 달리 굉장한 어떤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이 분출이 될 거예요. 그게 어떻죠? 아메이 사업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습기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학력을 가진 자, 좋은 인맥을 가진 자가 성공하는 시대가 지났고 학습의 시대가 왔다. 이제 정말 유익한 것을 내가 학습하려는 겸손한 의지, 그리고 그 학습한 것을 내가 잘 소화해서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끔 잘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만으로 부자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학습하고 소화하고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게 전 진짜 흥분돼요. 제가 요새 저한테 계속 칭찬해요. 야, 이상훈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일단은 알아들었고, 두 번째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잘 견뎌왔느냐. 왜? 앞으로 맞이할 우리 아메이로 인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훨씬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메이 사업의 진짜 가장 매력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들 혼자 성공하실 수 있어요? 제끼고 경쟁하고? 안 되죠? 여러분들이 진짜 아메이 사업, 아메이 방식의 성공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후원한 파트너가 잘 돼야지 내가 돼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연말 이제 모임을 했는데 플래티넘 이상 분들은 올라와서 이제 무대에서 스피치를 좀 했는데 다들 너무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 특히 중학생 아이를 둔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와서 내년도 목표를 얘기라고 했더니만 자기가 지금 그게 올라가면서 까먹나 봐.
5초 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딸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하면 뭐, 애가 뭐 귀를 뚫었다. 그러니까 뒤에서, 코 안 뚫은 게 어디야. 정상이 아니라 우린 뒤에면서, 우린 다 애들 다 겪어봤으니까 질풍노도의 걔네들. 그렇잖아요. 걔네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어차피. 오죽하면 북한에서 중딩들 때문에 무서워서 안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새로운 인류라 그래요, 중2. 새로운 인류라고 얘기해요. 지구에는 3가지 인간이 있다. 남자, 여자, 중2. 뭐, 그렇게 얘가 있을 정도인데, 너무 힘들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이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마음을 바꿔 먹었다는 거야. 어제도 이제 좀 되게 까탈스러운 파트너한테 가서 자기가 다 참고,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왜냐면 지금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 이제 의사 선생님, 리더분이 또 올라오셔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중2 아들이 있는데 힘들어하면서 그러니까 왜 리더들 그 내년 목표를 얘기를 하면 다 자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법이 나왔어요. 자식을 파트너처럼 대해봐라. 아무 문제가 없다. 길게 보고. 그죠? 얘가 계속 중2에 머무는 건 아니잖아. 네, 그래서 막 어제 막 그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관계가. 당장의 이익이 아니고 롱텀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관계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 왜 스티브 잡스 합니까? 스티브 잡스의 사상? 정신세계? 스티브 잡스는 1980년대 초반부터 유명한 스티브 잡스였어요. 근데 지금 왜 남녀노소 글로벌리 이렇게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정신세계일까요? 제품일까요? 제품입니다. 구체적인 제품에 자신의 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은 어떤 것도 전 다 사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가 왜 대단하죠? 제품이 탁월해서 그래요. 저는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이제 우리 파트너들하고 뉴트라이트 본사 투어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미국 뉴트라이트 본사는 월화 수목만 근무해요. 좋은 직장이죠. 금요일부터 쉬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 한국인들의 그 아메이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한 달에 한 번 매주 토요일마다 코리안들을 위한 투어가 따로 있어요. 코리안어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실은 미국에서 이 투어를 다니면 뉴트라이트 투어를 다니면 엄청나게 많이 들은 것 같긴 한데 머리가 아파요. 영어로 하니까. 나를 눈을 맞추고 하면 나도 이렇게 하긴 하나 제가 영어를 어떻게 다 알아듣겠어요. 그죠? 거기 막 전문 용어도 있고 한데 그 실험실 용어도 나오는데 근데 이 한국 전문 이 뉴트라이트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2시간 반 동안 디테일하게 투어를 싹 다 돌아줘요. 지금 원래 과거에는 뉴트라이트 농장 중에 캘리포니아에 LA에서 한 2시간 동쪽으로 가는 사막의 레이크뷰 농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투어 코스도 있거든요. 칼렌보고 박사께서 초기에 그 실험했던 그게 다 거기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레이크뷰 농장은 클로즈드하고 그 견학 시설을 그대로 떠다가 뉴트라이트 부에나파크에 있는 캘리포니아 본사 헤드쿼터 옥상에 그대로 갖다 놨어요. 싹 다. 저는 그 투어를 한 10몇 번 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아메이 사업 시작하면서 98년에 시작을 하고 99년에 이거 진짜 있는 거 맞아? 농장? 누가 물을 것 같더라고. 가봤냐고. 그래서 저하고 저희 와이프랑 갔어요. 진짜. 가서 다 보고 왔어요. 갔다 오니까 진짜 묻더라고. 가봤냐고. 그래서 내가 가봤다. 아주 통쾌하더구만. 아메이 미국 본사랑 다 다녀왔어요. 저희가. 제가 그렇게 다녀오고 나서 9개월 만에 다이몬드가 됐거든요. 그때 그걸 보고 나서 야 세상에 이런 회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번에 또 저희 파트너 둘을 데리고 투어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투어를 하면서 했던 얘기 또 한 해가 아니고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거기 랩에 가면 뭘 보여주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뉴트라이트 타블렛 있죠? 한국 타블렛은 WX가 알이 작아요, 커요? 작아요, 그죠? 근데 미국 WX는 이만해요. 경구용이 아니고 좌약 같아. 이만한 거 3개야. 그래서 미국 WX를 먹으면 아시안들 중에 5명 중에 2명은 위장 통증을 호소합니다. 무슨 원리냐면 에어백하고 똑같아요. 이 안에 워낙 highly concentrated 고농축의 모든 게 들어있으니까 위장에서 이게 에어백처럼 뻥 터져요. 그래서 위벽을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아시안들은 아시안 WX를 먹는 거예요. 맞죠? 앞으로 나라마다 영양 상태에 따른 WX를 나라마다 다 다르게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타블렛이 위 안에 있으면 얼마나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그 뉴트라이트 그 랩에는요. 실제로 위 산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이 태블릿이 들어갔을 때 얼마 만에 녹는지를 실험하는 그 실험이 있어요. 얼마 만에 20분 안에 반드시 녹아서 밑으로 내려가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모든 뉴트라이트 타블렛이. 그리고 이게 이제 브라질하고 멕시코에서 뭘로 오죠 이게? 분말로 오잖아요. 분말로 오면
이 분말을 일일이 다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농축해서 타블렛을 만들어서 랜덤으로 하나를 찍어요. 그래서 성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나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 라인엔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돼요? 다 폐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전원 실험, 여러분들 더블X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런데 바닥에? 털어서 먹어야 돼요. 아, 진짜예요. 저는 다 털어서 먹어요. 왜? 이게 얼마나 진짜 뉴트라이트는 약간 또라이 같은 회사인 게 아무도 기준을 안 정해서 지 혼자 기준을 엄청 높게 정해가지고 집에서 혼자 무술 단련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지 혼자 기준을 가지고 지가 막 기준을 내기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원래 비타민C 같은 경우 원래 그냥 그것 자체로 나오면 알이 이렇게 되는데 우린 작은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팜 자체가 너무너무 대단한 것도 있지만 이 팜에서 온 이 원료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최적화되어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도 이걸 계속 하는 게 저희 파트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변을 잘 보면요. 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병은 아니지만 건강상의 문제들을 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런 식습관의 변화라든가 영양과 관련된 그런 솔루션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아메이 사업이 그러면 다른 거 해도 되잖아. 왜 아메이가 대단해. 저는 그걸 인공지능에서 찾아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자제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미국 백악관 사이트에 들어가면 미국 백악관에서 작성한 전문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백악관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는데 안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는 거예요. 요약한 것만 있으면 되지. 그걸 왜 다 55페이지인가 그런데. 글씨도 엄청 작아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미국 정부 백악관의 레포트예요. 민간 연구소가 아니고 미국 백악관에서 이런 레포트를 냈어요. 인공지능. 지금의 키워드는 인공지능이다.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 발달은 어느 수준으로 와 있냐면 타고난 사람 말고 평균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숙련된 업무를 하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비율이 평균 15% 정도 된대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15% 미만으로의 실수를 저지른답니다.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은 농업국가였다. 그 당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거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다. 지금 미국은 전체 인구의 2% 미만이 농업에 종사한다. 그러나 1900년대 초반에 50%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했을 때보다 수십만 배의 생산력을 가지고 미국 인구가 다 먹고도 남아서 수출할 정도의 농업 생산력을 지녔다. 왜? 기술의 발달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게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사람보다 더 똑똑하니까. 여기에 제가 덧붙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뛰어난 인간은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인간이었어요. 공부 잘하고 잘 외우고 문제 찍어서 잘 찍고. 근데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은 누가 하죠? 인공지능이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역할이 바뀐다는 거예요. 뭐냐?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의 인간을 넘어서 좀 더 진보된 인류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게 앞으로 인간의 역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백악관 레포트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미국이 현재 강대국으로 된 것은 농업국가였던 19세기 초, 20세기 초에 우리가 인재에 투자했다. 교육에 투자했다. 농업국가에서 산업자본주의로 넘어오는 그 패러다임에 걸맞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은 교육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된다. 쉽게 말하면 국영수, 물리화학 이런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쪽을 더욱 강화를 하고 뭘 강화해야 된다고 하냐면 어떻게 협력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백악관이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미국 정부가 이미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왜? 근데 이번에 미국 트럼프 정권에서 공교롭게도 미국 전체 교육 시스템에 대한 핵심 전략을 놓을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됐어요? 디보스 패밀리의 딕 디보스 장남의 맏며느리가 이번에 교육부 장관이 됐습니다.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전 그렇게 봐요.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소속은 미국인데 공장은 밖에 있는 거예요. 애플 같은 중국에 고용을 창출하죠.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좋아하는 거는 Great America예요. 그게 뭐냐? 미국의 제조, 그리고 미국 내 공장이 있고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하고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게 어딜까요? 아메입니다. 그쵸? 한 번도 공장을 해외에 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메이 사업은 이렇게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돼가면서 아메이 사업이 새로운 한 단계 레벨업된 형태로 아메이 사업이 아마 진화해 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저는 매년 연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전 보내요. 작년에도 샌프란시스코 보냈고 올해도 샌프란시스코 보냈고, 왜 제가 샌프란시스코 보내냐면 저한테 샌프란시스코는 되게 이렇게 기운이 좋은 곳이에요. 그 샌프란시스코 그 베이에리어 전체 뭐가 있죠? 구글도 있고 애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미국을 현재 혁신의 그 아이콘으로 만든 모든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때는 항상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요번에도 샌프란시스코 3일 정도 이제 쉬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우버 아시죠? 우버. 예, 우버. 이제 저희는 미국 가면 그냥 다 우버 타고 다녀요. 우버가 너무 재밌는 게 요번에 가보니까 10월에 갔을 때보다 우버 가격이 더 내렸어요. 우버가 얼마나 싸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미국에서 일반 그 택시에 예를 들어서 내가 4만 원에 간다. 그럼 우버를 타면 15,000원 정도에 가요. 그러니까 일반 택시가 살아남겠습니까? 맞죠? 근데 공교롭게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을 때 드디어 우버가 무인 우버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어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부르면요, 무인이 옵니다. 딱 타고 데려다줘요. 물론 옆에 우버 직원이 타고는 있어요. 딱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때요? 어머 좋겠다고 타요? 아니면 찝찝해요? 가라 그래도 안 가.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타고는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 트럭 운전사 이런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수백만이에요. 다 사라질 걸로 봐요. 모든 게.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지금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인류가 아주 급격하게 인류의 어떤 그 기술이라든가 문화 같은 게 한 번 더 이렇게 립이라고 하는데 한 번 크게 도약하는 지금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애들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어머님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걱정을 해야 된다고. 지금은 아이들 교육이 아니고 전 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 아이들이 배운 그거는요. 얘네들이 성이 되면 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얘네들 누가 가이드 해줘요? 가이드 선생님? 아니요. 부모입니다. 지금은 부모가 학습해야 될 시기예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제가 증권회사 들어갈 때 100명 뽑는데 12,000명이 왔어요. 서류가 문제가 돼서 저는 합격이 됐어요. 어쨌든. 서류가, 왜냐하면 그때는 필기시험을 봤거든요. 여러분들 12,000명, 보통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빌려서 필기시험을 보는데 12,000명이면 학교를 몇 개를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서류 전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저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대 1이에요. 그죠?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도 엄청난 치열한 경쟁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있다가 또 한국 회사에서 홍콩 증권에서 갈 때도 엄청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갔어요. 그런 제가 36에 아메를 했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딱 그때, 그 당시 외국계 증권회사의 펀드 매니저 차장. 좋아요. 1996년, 95년, 96년, 97년에 억대 연봉은 진짜 큰 돈입니다. 얼마나 큰 돈이냐면 그때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1억 2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럼 진짜 많은 돈이죠. 삼성 대기업 부장이 5천만 원 정도 할 때였으니까. 큰 돈이란 말이에요. 퍼포먼스 받고 그러면 진짜 많은 돈을 벌어요. 근데 뭐가 없는지 아세요? 내 라이프가 없어요. 삶이 없다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강릉에 휴가를 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무슨 9.11 테러 같은 게 터지잖아요. 그럼 전화가 와요. 그럼 저 바로 와야 돼요. 바로. 내가 FBI 요원도 아닌데 회사 차장이야. 바로 와야 돼요. 내 삶이 없다고요. 내 삶이.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거예요. 36대. 이런 식으로 46살, 56살 어떻게 될까? 잘하면 제가 고인이 돼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병풍뒤에서 향내 맡고, 그리고 앞에서는 좋은 애였는데, 성격은 좀 그래도, 이런 얘기를 내가 누워서 듣고 생각하니까, 라이프가 없는 거죠, 라이프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시기에 이 사업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사업 설명을 멋지게 해서, 누군가가 진짜 논리적으로 사업 설명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가 있죠? 사람은 다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이 좋은 걸 전달했을 때 그분이 의외의 반응을 하거나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주더라도 결코 슬퍼하지 마세요.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나의 설득력이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꿔줘요. 세상의 급격한 변화가 그 사람을 바꿔줘요. 저도 제가 아메이 사업을 첫 시작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뭐 미친 듯이 다녔겠죠. 그죠? 제가 아메이 사업을 설렁설렁 했을 것 같아요. 미친 듯이 했을 것 같아요. 미친 듯이 했어요. 진짜.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새벽에 저희가 5시 반에 일어나요. 저희는 회사 가려면. 아침 일찍부터 회의를 7시 반부터 회의를 하니까. 그러면 저녁에 녹초가 돼도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온라인으로 가입이 안 돼서 서류를 써서 아메이 본사에 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성질이 급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메이 본사에 가 있었어요. 저녁 때 퇴근하기 직전에 이만큼 들고 가서. 본사 주민들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등록은 됐는데 PB가 안 떠. 그냥 물어봤어요. 야, 나 옛날에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좋은 걸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냐니까 그 모든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너만 뺐다는 거예요. 어쩐지 너한테 알리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제가 되게 좀 이렇게 막 독설 가거든요. 뭔가 이렇게 안 맞으면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묻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되게 까탈스럽고 동창 모임 같은 거 해도 거기 내가 옛날에 나랑 사이 안 좋았다는 나오면 저는 안 나가요. 완전 성격 완전 모든 사람의 명단에 제가 없었대요. 쟤 아니면 사람이 없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제가 우리 같은 강의장에서 형제라인 그룹 다이아몬드에 대학 동창을 만났는데 저하고 완전 친한 대학 서클 선배예요. 저희 와이프는 저하고 캠퍼스급이 과 선배고 그걸 만난 거야. 나보다 한 6개월 먼저 시작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내가 널 알잖아. 아니야. 처음부터 명단에서 이렇게 치웠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세요. 저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메이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에요. 진짜로. 근데 제가 왜 했겠어요? 때가 됐던 것 같아요. 직장생활 11년 정말 열심히 했고 제가 그때 이민을 알아볼 때예요. 저희 와이프 보고도 저희 가서 그래서 캐나다 투자 이민. 저는 뭘 하면 그래서 캐나다 갔다 왔어요. 그 당시 회사 직장인들 휴가가 6일 줍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그죠? 그럼 일요일, 8일을 다 써서 1년에 한 번인 휴가를 가지고 저희 와이프랑 밴쿠버 갔다 왔어요. 사전 내가 가서 살 테니까 한번 보자. 제가 딱 가서 느꼈어요. 그냥 회사 다니자. 그렇게 해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는데 딱 때마침 그때 저희 부장님이 저한테 진짜 용기를 내서 얘기했어요. 우리 부장님이 저희 회사에 몰래 얘기한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나 혼자 알아들은 거야. 얼마나 내가 이쁘고 기뻤겠어요. 물론 안 하십니다. 저를 출산하고 출혈이 많아서 한 6개월 뒤에 바로 안 하시긴 했어요. 안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너무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유일한 나의 더블 다이아몬드.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했을 때 사회 상황보다 지금 사회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기회인 거죠. 왜 기회냐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뭐가 바뀌었죠? 전 대학이라고 봅니다. 훨씬 들어가기 힘들어졌는데요. 또 나와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 출산율의 변화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나홀로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제가 17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 굉장히 눈여겨본 게 있어요. 백화점 지하의 푸드코트에 가니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내가 한국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요새 한국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뭘 가장 가치롭게 여길까요? 전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사람들 술 많이 안 먹는 거 아세요? 저희 친구들은 지금은 많이 못 먹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54세 이 정도 되면 이제 본인의 어떤 의지와 열정과 강력한 결단으로 생체 나이는 70세 정도 와 있는 애들이 많아요. 유전적으로는 잘 물려받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요새 젊은 사람들은 술 안 먹어요. 진짜로. 과연 앞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아메이 사업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대가 개막이 됐어요. 여러분들. 멋진 일입니다. 과거가 랭킹의 시대였어요. 랭킹. 너 키가 얼마야? 아파트 몇 평 살아? 내신은 몇 등급이야? 대학은 어디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재밌게 들은 건데 결혼의 듀오 이런 데 있죠. 성사시켜주는데 그런 데 가면 이렇게 등급이 있대요. A, B, C, D, E.
남녀가. 또 이상하게 남자 A는 B를 원하고요. 남자 B는 C를 원하고 남자 C는 D를 원하고 좀 똑똑한 사람은 좀 부담스러워한대요, 여자분이. 그리고 나이가 들면 여자가 더 똑똑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D는 E를 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남는데네? 남자 제일 E 등급하고 A등 이렇게 남는데요. 근데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랭킹 시대의 전형적인 우픈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 랭킹 시대는요. 랭킹 시대의 핵심이 뭐죠? 경쟁이죠, 경쟁. 컴피티션.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지 못한 애들 뭐라고 그래요? 루저라고 합니다, 루저. 전 이 시대는 끝났다고 봐요. 이제 뭐냐면 사람은 다 조금씩 하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때때로 그냥 바로 봐도. 이제는 랭킹이 아니고 링킹의 시대입니다. 링킹. 링킹이 뭐죠? 내가 학습한 것을 누군가가 필요한 데 연결시켜주는 걸 하는 거예요. 링킹 시대는 컴피티션, 경쟁이 아니고 콜라보라고 그럽니다. 콜라보, 협력의 시대. 같이 가는 거예요. 줄서기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게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고요.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고요. 어떤 애들은 40세에 나타나기도 해요. 그게 지금 현재 교육 트렌드의 새로운 핵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 우리 아메리카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보죠.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생각보다 잘 못하고 그 점심 집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 아메에서 연락 와요? 네, 한국 아메입니다. 뭐 하세요? 그래서 밥 먹고 있습니다. 지금 밥이 넘어가나? 이렇게 전화는 안 하잖아. 응? 여러분들이 뭐 혹시 이번 달에 목표 달성 못하면 스폰서가 막 어디 끌고 가가지고 막 반성문 쓰고 막 잘해라 뭐 이렇게 안 하잖아. 그죠? 회사는 그렇게 합니다. 회사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밥값 해라, 밥값 해라. 회사는 그렇게 해요. 평생을 못 바쳐도 뭐가 있어요? 크레딧 카드에 익스파이어 데이트 있듯이 유효 기간이 있어요. 지금 아메이 사업은 가치는요. 당장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안 돼도 라이프타임 잡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하고 경쟁에서 협력으로 가는 것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백악관 이번에 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기존의 교육 체제로는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안에서 같이 공유하고 배워나가는 이게 전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탁월해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인간한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아마 인간은 하늘 끝까지 교만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정보가 전달되면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상하게 뭔가를 하나 생각하면요. 그에 걸맞는 자료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 동료한테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딱 올라오면 어이 탐, 굿모닝. 주차 잘했어? 응. 옆에 있는 차 색깔 봤어? 아니? 옆에 있는 차 색깔을 왜 봐요? 그죠? 아침에 안 그래도 출근 자체가 기분 나쁜데 화요일날 또 물어본대요. 에이 탐, 굿모닝. 주차 잘했어? 응. 옆에 차 색깔 봤어? 왜? 그러니까 목요일 정도가 짜증 이빠이 내다가 금요일 날은 주차하면서 옆에 차 색깔을 본대요. 왜? 뇌는 반복에 반응을 하니까.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반복해서 정보를 전달하십시오.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을 때 반응이 온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제사업을 하게 됐어요.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앞으로 석유의 시대가 가고 전기의 시대가 온다면 자동차에서 엔진이 사라진다면 많은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고 제가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으라고 얘기할까요? 테슬라의 딜러가 되라고? 아니요. 그런 변화가 우리 삶의 현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중심에 전 반드시 아내가 리딩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명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미팅을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사람은 다 자화자찬 자뻑으로 살잖아요. 제가 했던 얘기라고 저는 그냥 감히 추측을 해요. 하루는 저랑 앉아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미국 1일 날 제가 미국 매월 보여줬어요. 하루에 일어난 매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승준아, 아빠가 미국에 매일 가 있진 않아. 근데 보여줬어요. 이건 뉴욕 매출, 이건 시애틀 매출. 오늘 하루 일어난 매출이야. 이게 왜 일어났겠냐? 나보고 이 사람들이? 내가 강매해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마 애플보다 구글보다 페이스북보다 아메리카가 더 오래 갈 것 같아. 그게 아빠의 비전이야. 네 아들, 내 손자 때도 아마 이 사업은 건재할 것 같다. 라는 얘기만 딱 했어요. 그러고 나서 2주 있다 나왔으니까 나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더욱더 헌신하시고 더욱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절의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멋진 자유의 섬에 도착하실 거라고 믿고요. 2017년 건강하게 성장하는 한 해 되시기 바라고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